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그만. 자, 대통령이 표현한 거 오늘까지 연설 중에 예. 가장 강렬한 연설이거든요. 가장 강렬한 연설. 피를 토하는 예.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이거는 뭐냐? 결국은 자기가 목숨 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목숨 걸었다는 얘기. 피를 토한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이제 박정희식으로 자기 생명을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걸겠다는 얘기죠. 예, 예. 자, 다음 또 한번 들어봐 주시면.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자, 그만. 건국 이후에 유례가 없었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유례가 없었다.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국 이후가 뭡니까? 1948년부터 예, 예. 오늘까지요. 이런 유례가 없었다는 얘기죠. 아무리 뭐 야당이 뭐 여소야대가 되고 뭐 해도 이런 사건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은 유례가 없었던 거는 그동안은 사실은 야당이 주사파나 다른 공화국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연방제를 꿈꾸지 않았고요. 그래서 정쟁 정도였거든요, 서로. 그리고 또 나중에 어느 정도 타협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아시다시피 바로 들어서자마자 북한이 누굽니까? 그 김여정이가 네. 윤석열 윤석열 탄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민노총 곧바로 우리는 4년 내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나설 거라고 이미 정부 수립,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아직 시작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탄핵을 선동했습니다. 자, 다음.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만. 자, 사법부까지도 지금 탄핵.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법부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명의 그 범죄 사실을 심판하는 곳인데 네. 사법부에 대해서 계속 겁박하고 그다음에 수사하는 검사들을 자기가 그 이재명 범죄를 수사한 검사를 전부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목사님. 그렇죠. 그리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검사들. 그러니까 검사들 전부 탄핵시켰어요. 아니, 이재명을 조사하는 검사는 무조건 다 탄핵하고. 전부 탄핵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판공비 다 뺏어버리고. 이건 유례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예산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네. 아예 검사 특별 활동비를 없애버렸습니다. 영원으로. 자, 그다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의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시맥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그만. 황교안 장군님. 아니, 군대에서 지금 사병하고 하사관들하고 월급이 똑같으면 국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병사들 봉급 인상은 누가 봐도 표를 의식한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올라가잖아요. 인원이 많으니까. 네. 저는 시민단체들 이런 데 들어가는 헛돈보다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균형된 생각을 하면은 골간을 이루는 간부들의 처우 개선부터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걸 전혀 무시하고 하니까 지금 ROTC 지원자도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ROTC로 그 소대장하고 군에 장기 복무하는 인원들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사관들. 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사 지원조차도 반으로 줄어버렸지만은 지원해서 하다가 이거 이제 별 그게 없다. 예. 존경받지도 못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 정도면 밖에 나가서도 뭐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나가는 인원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개조하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을 예. 이제 하사관들도 어느 정도 좀 생활도 되고 예. 그다음에 또 보람이 있게 하려고 지금 이번에 예산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일방적으로 그놈 한 놈이 이재명 한 놈이 전부 다 전체를 다 그냥 다 무시하고 오히려 4조를 깎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있었던 것보다도 4조를 깎았어요. 그러니까요. 군사 안보에 관한 것이라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것, 또 우리나라의 앞으로 저 미래 먹거리 이런 것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좀 그 대왕고래, 그 동해 예, 심해 그렇죠. 가스 전 심해 가스 전 가스 이거를 싹 없앴습니다. 네. 예? 빵. 505억 원인데 8억 원 남겨놨어요. 그리고 야간 뭐 보면은 국민들 이제 뭐 좀 아셔야 됩니다. 이놈들 아무 국힘당조차도 없이 저항 없이 자기들 세배 올리고 예? 국회 관련 예산 올리는 거는 하나도 안 깎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경찰 지원금 빵, 검찰 지원금 빵, 또 법원 지원금 빵.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북한의 6.25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이 특별 경비와 활동비가 587억 원인데 네. 이게 전부 마약 수사하고 수사 지원하는 데 필요한 거거든요. 네. 이거 지금 영원으로 만들어 놨고요. 네. 경찰도 지금 31억 원인데 영원으로 만들어 놓고 감사원도 60억인데 영원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놓은 겁니다. 활동 못 하도록 그냥. 이 마비시켜 놓은 그 주범이 누구냐? 다음 영상 들어보세요.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만. 내란을 획책한다 그랬거든요. 내란입니다. 이 바로 내란 획책은 이건 바로 이재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요. 이재명이가 내란한다고 했으니까.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예. 예, 더불어민주당 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제는 국가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다시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면. 아니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황교안 장관님, 새로 들어보니까 이 국회는 범죄 집단이다. 예.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전복하고 있는 예. 집단이 국회다. 예. 국회의원이 300명 아닙니까?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판단이죠. 네. 예, 그래서 국회가 또 이번에는 저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는데 네. 국회의원들이 해제 가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걸 허용해 줬습니다. 예. 그러면은 법을 지키겠다는 거고 뭐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국회도 이에 상응한 대응을 해야죠. 예. 그런데 지금 벌써 하는 게 예?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니까. 네. 지금 왜 더불어민주당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또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네. 선관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관위 들어간 데 대해서는 이야기 못 합니까? 네. 저는 이거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이거는 건드리면은 국민들 알면 큰일 나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공수사령관 있잖아요. 특전사령관. 특전사령관이 거기 여의도를 진압하러 가다가 예. 대통령한테 중간에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다고. 그런데 지금 어디 가는가? 그러니까 어디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그다음에 장관의 명령은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 300명을 끌어내라 그러면 군인은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죽기 살기로 명령에 복종을 해야지. 아니 오히려 국회의원들 들어가라고 했단 말이야. 들어가라고. 어제 보니까 네. 국회에서 네. 군경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쉽게 말하면 거부하라는 네. 이런 게 저는 국가를 전복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군대요. 맨 위에 상급자들은요. 전부 다 옷 다 벗겨야 돼요. 다 벗겨야 되고 네. 그리고 다시 옛날식으로 참모총장으로 황교안 장관이 다시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야전사 가지고 빠따를 쳐야 돼요. 빠따를 쳐서 정말 우리 군에 그것도 삼성 장군 이상의 사람들이 저 정도냐 할 정도로 정말 저는 다 보니 거기가 육사 후배들인데 네. 정말 육사도
뭔가 문제가 있고. 저는요 오늘부터 황준선 장군님 빼고는요 육사고 개뿌리고 난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 탈로가 났어요. 정말 이것들을, 실망입니다. 이 개자식들입니다. 이것들 육사고 개 지랄이고 이 개자식들 다. 난 우리 손주 요셉이를 내가 육사 보내려 그랬는데 이 개새끼들 내가 미국 육사 보내야지 한국 육사 보내서는 안 되겠어요. 다시 자 들어봐 주세요. 또.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그만. 반국가주의자. 종북 반국가 세력. 자 그러면 반국가주의자들을 종류별로 한번 다 떠져보세요. 제일 강렬한 놈들이 간첩이죠. 간첩입니다. 예, 간첩. 직파 간첩이요. 직파 간첩. 그 다음에는 고정 간첩도 예, 있고. 고정 간첩. 그 다음에 그다음에 간첩을 따라 도는 간첩들이 또 있죠. 예, 보석 간첩. 보석 간첩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조 제일 간첩이요. 민간인들 중에는 개딸들 있잖아요. 예, 예. 개딸들. 예. 그 다음에는 이동호 했던 주사파 있잖아요. 주사파. 어? 주사파. 주사파들은 뭐 거의 동조 간첩이 아니고 걔들은 포섭 간첩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전향하지 않은 한 청년. 예. 또 그럼 뭐 다 그 북한에 의해서 포섭된 간첩들이죠. 다. 전대엽. 전대엽. 그 다음에 또 이 그 정교조. 예. 그 다음에 민주노총의 간부들. 예. 이게 전부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노총 안에도 네. 그 주사파 지하 조직이 있거든요.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라는 거기에 선언을 보면 네. 선언문의 창립 선언을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자주민주 통일 이게 뭐냐면 북한의 주체 혁명론이거든요. 요걸 그대로 못 박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빨리 출발하세요. 부산, 경남, 울산, 저 순천, 목포 먼 지역에서는 빨리 출발하시라고요. 아니면 그냥 북한으로 가시든지. 지금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드디어 신앙 고백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가치를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인지 이제 드디어 엘리야의 갈멜산의 싸움이 딱 시작됐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결판 나는 겁니다. 이제 이거요 반국가주의자들 내가 좌시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민노총에서 와서 떠드는데 그 북한으로 가란 말이야 이 개자식들아. 이승만이 살인마라고? 이승만이 대통령을 나라를 세울 때 제일 먼저가 뭐냐? 이승만은 13%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전향하랍니다. 전향하라. 나는 미국에서 이것만 연구하다 온 사람이야.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 일어났죠. 그때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은 이승만은 도사예요. 도사.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와서 세우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 다음에 실제 뒤에는요. 앞에 세 가지를 받치기 위해서 뭐냐.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승만은요.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기독교가 주도해왔다는 거예요. 주도. 기독교가 받침 안 되면 절대로 반국가 세력을 이길 수 없다고 이승만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이승만의 건국의 4대 기둥을 박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승만의 책이 얼마나 많아요.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피가 얼마나 많고 이승만을 전공한 교수들이 또 얼마나 숫자 많습니까? 유석춘 교수를 비롯하여 정돈 못했어요. 제가 정돈한 겁니다. 제가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거는 내가 정돈한 겁니다. 내가. 역사학자 1000명 데리고 와보세요. 나하고 한번 토론 한번 시켜보세요. 이렇게 정돈할 수 있는가? 그건 정확하게 목사님께서 정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승만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딱 네 가지로 정리한 건 처음 봤고 또 그 목사님 그 이승만의 분노가 굉장히 정확한 게 이승만의 그동안 삶을 딱 5가지 분노로 정확하게 표현했거든요. 위로 띄워주세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이승만의 분노 책을 알리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가야 돼요. 왜 대한민국에 사냐 말이야. 그리고 왜 우리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왜 우리까지. 우리는 북한 가기 싫어. 근데 왜 우리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 말이야. 이재명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 최후의 그것은 뭐냐. 반국가주의자. 반국가주의자를 향하여
이승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죽기 살기입니다. 거기서 죽으면 죽고 대통령으로서 뭐 암살 당하면 당하고 이 각오는 이미 벌써 경상남도의 통도사에 가서 스님들하고 대화 중에서 이미 벌써 그때 각오를 밝혔어요. 예. 내가 탄핵 당하면 당하는 것이고 그때 이미 각오를 밝혔다고. 그리고 모든 연설문에 반국가주의자들이 계속 이어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드디어 이제는 정부 유지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대통령은 계엄령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아시다시피 한 개 간첩단, 창원 간첩단 하나가 세부 조직이 민노총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 간첩단 하나가요. 근데 그동안 간첩단이 여러 개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대통령은 전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저 반국가 세력이 압력하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심지어는 이재명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침투해서 지금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이거는 지금 이 정상적 상황으로는 국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네. 뭐 검수완박 해가지고 검찰 힘 빼고 그다음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없애고 네. 그다음에 그 기무사 없애고 네. 이런 거 보면은 이 친구들은 뭔가 지령에 의해서 착착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걸 건강한 각 분야별로 시스템이 사법은 사법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또 행정은 행정부대로 해가지고 이걸 그때그때 이렇게 자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게 자정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다음은 다는 대로. 예. 그리고 우리가 6년이나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인원이 모여서 이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건 세계 역사상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번도 제대로 보도도 해주지 않고 아마 누군가 연예인 한 명이 한 서너 번만 해도 평가하고 뭐 야단 날 겁니다. 네. 그 정말 이것이 썩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어제 쓴 것 같은데 그 104세가 되시는 그 김영석 교수께서 지금 우리나라 이거 정말 목사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글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마무리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 명령을 이제 마무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황교안 장군님. 모든 종편을 비롯하여 공중파를 비롯해서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거에 대하여 원색적으로 해설하는 방송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대통령이 저런 선언문을 내면은 네. 저걸 가지고 패널을 하고 토의를 하고 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이 무조건 왜 계엄 선포했느냐 이거 갖고 좀 따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 여러분이 너무 많이 속습니다. 예? 뭐 정치 격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단 군중이 되면은 집단 군중 심리는 IQ가 85까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광우병 사태 때 전 세계가 아니라 그랬는데도 MBC에 속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MBC 사과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저는 MBC가 지금 MBC 방송은 완전히 뭐 제끼날 정도로 저는 MBC 저 방송 저 폐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후쿠시마. 예.
그다음에 또 후쿠시마 또 쏘았거든요. 그럼 왜 자꾸 이렇게 속느냐고요. 네.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은 이 좌파 운동권, 이 정부에서 시민단체라든지 뭘 해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밥 먹는 것 때문에 나라 팔아먹는 짓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동욱 교수님. 예. 인민군이 3일 만에 서울에 오자마자 예. 제일 먼저 KBS 마이크를 딱 잡았거든요. 예.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들 가장 중요한 건 선전선동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부서 중에 선전선동부가 제일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거짓을 가지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는 게 우선해야 공산혁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산혁명이라는 게 맨 마지막에 무력으로 하지만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건 말로 하거든요. 그렇지. 말 중에 거짓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설교에서 그렇지. 말은 인간의 영혼을 싣고 나오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사탄의 말 연합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사탄의 영을 싣고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혼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맨 먼저 방송국부터 장악하죠. 그래서 거짓말을 먼저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맨 처음 한 게 뭡니까? KBS, MBC 장악입니다. 당시 임기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예 그냥 이사들을 일일이 다 카메라가 들고 가면서 협박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수 한 명은 명지대 교수 한 명은 아예 교수하는 그 현장까지 쫓아다녔습니다. 못하도록 망신 주려고요. 그렇게 해서 방송을 장악했거든요. 그게 선전선동을 장악하고 말을 장악하는 겁니다. 자, 황교안 장군님. 아니 그러면 이번에 계엄을 후배 되시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의 총 전체를 지휘를 하려면 그래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만 다 봉쇄하라.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라. 이 정도 가지고는 계엄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방송국 점령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국회의원들 가지 못하도록 봉쇄하라고 네. 그런 계획을 세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이거 계엄령 시기 자체가 새벽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새벽에 잠들었을 깜짝같이 들어가서 에워싸고 전부 안에 있는 사람들 내보내고 딱 그거 하면 못 들어가죠.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투입 규모만 봐도 인원도 적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 리얼미터를 비롯하여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또 선동하고 있거든요. 예,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계엄령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지금 국민이 현재 상태로 아무리 냉정하게 봐도 6대 4거든요. 그럼요. 보수가 6입니다. 예, 보수가 6이고 저게 좌파 쪽이 40%입니다. 근데 어떻게 리얼미터인지 뭔지 개뿔인지 어떻게 국민의 80%가 그것도 또 더 웃기는 것이 뭐냐면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탄핵 위로 올려주세요.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73.6%, 69.5%, 내란죄 리얼미터. 저거요 여론조사 기관 전부 다 폐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명태균 그 건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예. 뭐, 모집단 구성하는 것부터. 그렇죠. 가지고 지금도, 저도 전화, 모르는 전화 안 받는데, 전화 가끔 받아보면은 여론조사거든요. 그런데 딱 목소리 들어보고,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미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론조사 자체를 믿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정말 저게 뭐, 조금이라도 맞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 수준은 저는 뭐 한번 당해봐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도 윤석열이가 48%로 대통령 됐다는 것이 그렇죠. 24만 표 차이로 됐다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이거는 하늘의 축복이야.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탄핵의 와중에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들의 2019년도 10월 혁명이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정권은 그러니까 두 번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유럽, 미국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임기가 두 번, 임기 한 번 더 연장되면 8년이고요. 한국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임기 도중에 5년 마치고 바로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광화문 애국 세력의 투쟁 덕분이고 뒤에 우리 지금 보이네요. 투쟁 덕분이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장소가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대로 동암연세점입니다. 그쪽으로 그 다음에 대한문을 비롯해서 남대문까지 전체 다 우리가 점령을 할 것입니다. 점령을 하고 민노총은 이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동암연세점으로 오고 경찰관 여러분 혁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이 혁명의 포고령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경찰관 여러분 차량요 막지 마세요. 다 터주세요. 다 막아주세요. 터주지 마시고 나라가 대통령 경찰관들이 돼가지고 대통령의 포고령도 이것도 이해를 못해요? 에? 핸드폰을 다시 틀어보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죽을 사람들이 경찰관들이에요. 그 앞에 죽을 사람들은 목사들이고. 두고 보세요. 이재명의 3대 구호,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대기업 해체 한번 해볼까요? 경찰관들이 연방제 통일되면 경찰관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6.25 때 이미 당해봤잖아요. 그런데 뭐를 말이야. 우리가 강원 집회 6년 한 동안에 나는 문재인이가 대통령 시절 때도 차 한 대도 못 다녀서 차 한 대도 어딜 차를 다녀. 근데 어떻게 우리 정부가 돼가지고 밀어 띄워주세요. 보세요. 여기 어디 차 한 대가 어디 다녔습니까? 차 한 대가 어디 다녔냐 말이야. 경찰관 여러분 똑바로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러면 주사파한테 동의하십니까? 가세요 그럼 북한으로. 대한민국에서 왜 경찰 노릇을 해? 필요 없어요. 오늘은 경찰관들도 우리의 적으로 볼 것입니다. 경찰관들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일사불란하게 군인들 다음으로는 경찰관들이 움직여야지. 움직여서 여의도의 국회의원들 300명을 다 포섭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를 점령하고 방송국을 점령해야지. 어디라고 말이야 경찰 말이야 밥 먹고 살라고 말이야 경찰복 입고. 당신들 전부 처형의 대상이에요. 이제는 광장에서 싸움이 끝나게 돼 있고 일단 대한민국의 국민의 60% 이제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의 48% 그 다음에 기독교인 그 다음에 안보단체 1200만 그 군번을 가진 사람들은 다 광화문광장으로 1시까지 나오시길 바라고. 왜 1시까지로 또 당겼느냐. 오후 5시에 국회에 표결이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1시까지로 당겼으니까 안 나오기만 해봐요. 지금 특별히 3,518명 자유마을 대표